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언제나 우리 구독자님들과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하고 싶은 김알TV입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를 봐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요. 역전세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역전세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가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요즘 역전세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역전세가 일어나는 진짜 이유를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역전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죠. 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못 내줘서 곤란한 상황이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전세가 발생하는 이유를 시작으로 두 번째 시간에는 역전세 대란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자자 입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실제적인 대응 방법과 대처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기인 만큼 꼭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아주 만약에 역전세를 막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요. 그래도 막을 수 없었다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니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들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굵직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요. 역전세가 일어나면 전세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한다면 경매로 넘어가고요. 압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에는요. 무엇보다 이런 시기일수록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투자하자고 부추긴 가족이나 지인이 원망되시나요? 동서남북이 막혀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 시간에는 역전세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인드, 역전세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를 장착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저도 현장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부지런히 영상을 찍고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님들 꼭 힘내세요. 다 잘 지나갈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전세가가 빠지는 이유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역전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이 역전세로 머리가 아픈데요. 저도 부동산을 하면서 이번처럼 역전세가 심각한 것은 처음 봅니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우리나라 부동산도 침체기를 겪었지만요. 그때만 해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매매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도 전세가 하락은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전세가 하락이 상상 이상이고요. 다음 세입자 구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 여기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역전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뉴스와 신문에서는 대부분 공급 물량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상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론적인 분석 말고요. 현재 제가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로 직업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 다음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갭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좋았을 때가 있었죠. 정말 그때는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말할 것도 없이 갭 투자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 소문이 일파만파 쭉쭉 퍼지기 시작하더니 갭 투자가 뭔지도 모를 사회초년생조차 20대들까지 대출이며 연끌까지 해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렇게 부동산 카페도 많이 생겨났어요. 완전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의 생태계가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들썩들썩 했습니다. 버스까지 대절해서 수십 명 단위로 고객님들이 부동산 투어를 다니더라고요. 특정 지역에 우르르 몰려가서 한 사람이 한 동을 통째로 사기도 하고요. 한꺼번에 수십에서 수백 채까지 아파트 쇼핑을 다녔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에 한 채, 많이 해야 두 채 정도의 계약이 이뤄졌을 텐데요. 부동산 카페의 아파트 쇼핑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그렇게 쇼핑한 아파트로 인해서 전세 공급 물량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휘청하는 것을 보는데요. 제로 금리 시대에서 2022년부터 쭉쭉 오르더니 지금은 3.50%까지 올라왔고요. 동결 중입니다. 그런데 왜 전세가가 빠지는 걸까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전세 가격은 왜 떨어질까요? 바로 높아진 금리 탓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자들은 매매나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요, 월세는 적은 보증금을 걸고 전세 이자로 나가는 금액보다 월세로 나가는 비용이 적으면 월세가 훨씬 낫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는 고정금리입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까지 힘을 얻는다면 4년 고정금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변동금리의 영향을 받는 전세 대출과는 다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다들 전세 이자 부담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전세 기한이 남았지만 월세로 이사 갈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문의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 사이에 월세 거래량이 연간 100만 건을 돌파하면서 쭉쭉 월세가 잘 빠졌습니다. 전세와 비교해서 월세가 더 메리트가 있을 때까지 월세가 더 잘 나가겠죠. 전세는 목돈을 묶어둬야 하지만 월세는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목돈이 상대적으로 덜하니까요. 요즘처럼 사회 분위기가 보증금 반환을 못 돌려주는 사건이 많이 생기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꼽는 세 번째, 바로 정부의 정책입니다. 바로 전세 대출인데요. 과거 전세 상승을 부추긴 것도 정부의 전세 대출이 한몫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전세 대출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전세 개념은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하죠.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가옥 임대차 방법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전세제도가 정말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70년대 빠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럼 전세 대출은요? 전세 대출의 등장은요, 2008년 MB 정부 때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에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있었지만 대출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참고로요,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낸다는 자체가 이 자체가 없는 개념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요. 내 돈이 있으면 전세로 사는 거고요. 없으면 월세로 산다는 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과거 박정희 정부 때는요, 산업 대출만 대출을 해줬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주는 돈이 많을까요? 가게에 대출해주는 돈이 많을까요? 네, 가게에 대출해주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MB 정부 때 전세 대출이 생깁니다.
2008년 상반기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으로 확대시켰고요. 2009년 9월부터는 한도를 최대 2억으로 확대해 줍니다. 2011년 11월에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까지 철폐해서 대출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혀줍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요, 2013년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종전 2억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요. 2015년에는 한도를 5억까지 확대합니다. 주택 보유자도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 없는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보증해주는 안심전세 대출까지 나온 거죠.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착한 이자로 안전하게 거기다 보증보험까지 보증해주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가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전세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싼 이자로 큰 목돈을 빌릴 수 있으니 수요자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이자가 비싸지니까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어땠어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고요. 거기에 대출 규제도 엄격하게 되면서 대출하기도 어렵고 돈의 흐름이 막혔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로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거래량은 바닥을 찍게 됩니다. 거기에 외부적으로는 러우 전쟁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갑자기 터진 거죠. 그래서 가격을 아무리 낮게 내놔도 오른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낮게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시기가 왔습니다. 시장에서도 부동산이 착한 금액으로 나와도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출이 막혔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요.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 집이 먼저 나가야 되니까 전세 가격을 계속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역전세까지 생기게 됩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저렴하면요, 시장에서는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고요. 지금처럼 고금리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고 팔 수가 없죠. 집은 안 팔리고 현금 흐름은 막혔고 역전세로 세입자에게 내줘야 되는 돈의 부담은 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갭 투자가 유행하면서 신규 아파트까지도 투자로 분양받으신 분들은 지금 전세 맞추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역전세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난 현상과 정책들을 보면서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 김알TV 식구들은 꼭 모두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좋은 의견들도 댓글로 많이 나눠주세요. 저도 구독자님들의 좋은 의견을 보면서 많이 참고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